안녕하세요. NCS 기초직업능력평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텐데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NCS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위주,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할게요. 자, NCS 기초직업능력평가고요. 요것들은 이제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NCS 기초직업능력평가가 이렇게 10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 모듈 자체가 무슨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NCS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묻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 NCS 모듈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게 이렇게 이제 기본 모듈 하나로 들어간 게 얘네들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NCS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직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직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결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문제 해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이제 모듈을 구성해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혼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듈 속에 넣다 보니까는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떠한 요소들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추리 능력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 체계대로는 그냥 그렇다라는 건데, 자, 그냥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다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리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 수리 능력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이제 자원관리 능력인데, 이 자원관리 능력이 모듈에 들어서는 어떤 이제 소재적인 측면에서 시간, 돈, 예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고 들어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결국 수리 능력의 영역으로서 하나의 응용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문제 접근이요, 사실은 얘나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전통적인 어떤 수리의 성격이 바로 보이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리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과 수리 능력,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결국 문제 해결을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부가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나머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개발 능력, 대인 관계. 특히 이제 정보나 기술 능력, 정보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나 이런 연관성도 있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수행하는 업무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가적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도 별도로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자기개발, 대인관계, 저주기의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은 어떤 독립적 모듈로 평가한다기보다는요. 이 문제 해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진짜 부가적 요소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한 칸, 여기에 이제 나머지 등등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체적인 하나가 이러한 세트가 되고요.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수리 능력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기술 또는 기타 등등의 것들을 약간 조합해서 구성된 것, 이것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모듈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엇을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듈에 어차피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요거까지 포함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이 됐든 뭔가를 해결하라는 문제들을 많이 낸단 말이죠. 그래서 얘 세 가지. 거기에 이제 자원관리를 포함한 수리라고 크게 봤었을 때 요 네 가지 부분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여기 이제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이론 정리죠. 이론 정리. 제가 그냥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저기에 있는 상당 부분의 이론은요, 직업을 얻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교육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은 신입사원 교육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면은 공직자 교육이겠죠. 거의 준공공기관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직업 윤리,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어떠한 조직 생활의 태도, 조직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가면 그게 경력직이지 무슨 신입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듈을 이렇게 다 내놓긴 했지만은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조점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굳이 낸다라면은 이제 뭐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상황 판단, 여기서 말하는 상황 판단은 조직 내에서 내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성 면접이 문제로 들어왔다, 뭐, 요렇다 싶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출제가 되고요. 뭐, 조직이해나 직업윤리, 그 다음에 뭐, 자기개발 능력,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요, 이론적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잡다하게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수학 분석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 분석 자체가요,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통일된 저자가 아니라 모듈별로 나눠먹게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이 모든 모듈을 다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엄밀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 거의 정해져 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NCS를 출제하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쪽 모듈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과 기존의 대기업 인적성 형태의 문제들을 섞어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세 가지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이런 다른 영역들에 대한 시간 낭비, 이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예 무시한다라면 좀 그렇겠지만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사실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런 것들, 여기 나온 이론들요, 굉장히 심란한 것들 많거든요. 그런 심란한 이론들 사실은 들어봤자 여러분 수준에서, 제가 여러분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 이것들을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고 이해도 잘 안 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차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NCS를 대할 때는요, 요 세 가지 영역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출제 경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우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어요. 뭐 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생긴 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다 보면 저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데요. 일단은 이쪽이 이제 그 대기업의 직무적성 검사다라고 보고요. 이쪽이 NCS다라고 보면요. 그냥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뭔가 이제 특별한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고 보면요. 굳이 말하면은요, 인문학대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대 공학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직무적성 검사는요, 어떤 원리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원리 중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추리 능력. 이러한,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밑바탕의 능력들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이제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기는 어떠한 이제 난이도라는 부분도 조금 높은 편이 있죠. 높은 편이 있고, 실질적으로 직무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원리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 최적화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방정식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논리게임 문제를 낸다라든가 이런 부분, 뭐 공통적으로는 자유로 해석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겹치겠지만 그런 쪽에 중심이 가 있다라는 거죠. 자, NCS가 응용 중심이라는 것은요, 이 원리를 너네 써먹을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써먹을 줄 아니? 그럼 어떻게 한번 써봐라.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니?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좀 어려운 원리라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은요, 이 응용이라는 것은 너의 직무 능력, 너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볍게 한번 물어볼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 난이도가 낮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체감적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이지 특별하게 어디가 막혀서 못 푼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추리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면요.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막혀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NCS 문제는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어쨌거나 푼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3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분이 걸리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메꿔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을 실제 문제하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